33번 보자. 우리가 빈칸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뭐랬어? 빈칸에 그죠? 의도 주제를 찾는 문제인지 그지? 아니면 앞뒤 결정적 힌트가 앞뒤에 나오는 건지를 그지? 확인하라고 그랬었잖아. 근데 보니까 여기는 뭐 특별한 게 보니까 뭐였어? 더비더비잖아.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러면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결국 뭐야 이거는? 앞뒤가 아니라 결국 주제문 찾는 문제였거든. 주제.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문장까지 마이너스를 한번 볼 거야. 그지? 두 번째 문장까지가 마이너스가 있냐? 상상력은 잘 보면 두 번째 문장 있네. 박스 해봐. 우리 해석은 했던 건 아니니까. 자, 이거 왜곡된 방식으로, 그지? 근데 감정에 대한 얘기지? 자, 감정. 자, 왜 감정이 나왔냐면, 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잘 봐. 우리가 핵심은 상상력이거든?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능을 한대. 그지? 상상력. 뭐라고? 상상. 이 상상이라는 것은 계속 기능하는데, 인식이 적극적으로 구분하지 못할 때 물체를 그러니까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이게 뭐다 나무다 이게 책상이다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인더 케이스는 경우에 감정이라든지 이게 감정이 뭔지 정확하게 질병이라든지 잠 이렇게 수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뭐 이 물건을 정확하게 능동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야 인식이? 그럴 때 뭐가 계속해서 기능을 한다는 거야. 상상력. 그럼 잘 봐. 이 두 개를 잡아내야 되는데 상상력과 인식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력은 계속된다는 거야. 인식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때도. 그치? 그냥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준 거거든. 예시. 이게 인더 케이스 경우에. 얘가 세 개야. 감정, 질병, 잠의 경우인데 갑자기 감정에 대한 얘기로 몰아가는 감정. 그러면 이 감정도 영향을 받아,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이 인식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인식이 왜곡된다고. 왜곡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다시 한번. 감정은 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디스포즈 목적 투부정사랬지? 자, 세상을 왜곡된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야. 그럼 왜 갑자기 감정이 툭 튀어나왔냐면 얘 중에서 하나가 나온 거라. 그지? 그럼 우리가 뭐 찾으러 가야 된다 그랬지? 플러스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자, 보니까 바로 뭐가 나오면 예시가 나와. 어디에? 봐봐. 부정관사. 뭐라고? 언이 오고 명사가 오면 또 any가 오고 명사가 오면 이건 다 예시를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예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빨리 한번 볼게. 겁이 많은 사람의 예시, 사랑하는 사람의 예시. 뭐냐면, 잘 봐. 겁이 많은 사람들은 저거를 보는데 조금만 비슷해도 뭐야? 귀신처럼 본단 말이야. 뭔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으면 귀신 머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겠지? 사랑하는 사람이 기대는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원하는 것에 더 욕망에 의해서, 그치? 즉, 둘 다 감정의 영향을, 왜곡된 방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예시잖아. 그럼 얘가 나오면 항상 끝에 얘를 정리해줘, 요약해줘. 그 얘를 요약해주는 게 이거야. 봐봐. 그 겁쟁이하고, 뭐라고? 그 러버가 나오잖아. 그 겁쟁이는 적을 보게 되는 거, 적. 무서움. 적으로 다 보이고. 그치?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그 욕망의 대상을 본다는 거야. 모든 곳에서. 그치?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체크. 형한테 쳐봐, 빨리. 여기 와. 너도 빨리 단어도 하고. 단어하고. 그것도 영상도 봐. 거기 카톡에 일단 영상부터 봐. 카톡에 올리는 거 있지? 네. 오늘 이것만 했어요?
일단 아니, 다른 것도 했어. 그건 영상 올려줄게. 일단 해. 자, 보면 작은 유사성. 그러니까 뭐 사이에? 인지된 물체와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거, 상상하는 것 사이에 조그만의 작은 유사성이 있으면 뭐가 생겨? 그 인지된 물체를 그 물체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고, 인지된 물체를 그 물체로, 그것으로 오해하는 거야. 조그만의 유사성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플러스 돼? 상상력이 플러스 돼, 상상력. 물체를 인식하는데, 지금 상상과 인식의 관계야, 인식.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데 이 인식이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왜곡된 방식 영향을 받으면 여기 상상력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 그치? 상상력은 계속되니까 원래 인지된 물체가 그냥 책상인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것으로 오해해. 조금만 유사성이 생기면 이게 뭐 머리카락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늘어진 게 있으면 귀신처럼 보이고 막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겁쟁이는 그죠? 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사랑하는 사람은 욕망의 그 대상을 보게 되는 거지. 그 얘기는 자, 그걸 결론적으로 봐봐. 이 사람이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 있어?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로 볼 거 아니야. 영향을 받으면 이게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보겠어? 더 많은 기회. 그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냐? 플러스지 이건? 그 다음에 비슷한 점이 사라지는 거야? 유사성이 사라져? 유사성이 더 크게 확대된다 그랬지? 왜곡된 방식이니까. 더 쉽게 사람이 느낄 수 있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지. 그리고 더 느리게? 뭐 속도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더 적은, 유사성이 더 적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요구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있어도 더 적은 유사성. 그렇지? 상상이 플러스가 되니까 유사성이 적어도 조금만 있어도 그렇지?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자, 뭐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는데 더 적은 유사성이 요구된다는 거죠. 이해됐어? 뭔 말인지? 여기서 상상력으로 왜곡돼서 그래. 어디 가. 목요일 날 같이 검사할 테니까. 같이 진도표 다 짰어? 가. 너도 가고. 다 해갖고 와. 맞춰서 오게. 이제 그러면. 됐어? 자, 적어주세요. 빨리. 그 위에다. 그냥 1, 2, 3, 4번만 적어. 1, 2, 3번만 적어. 적으니까 안 적어도 되고. 그치? 알고리즘 이런 거 안 적어도 되고. 우진이는 다 했어? 왜 가려고 그래, 우진이는? 안 하고. 영상도 안 보고 숙제도 안 하고 빨리 영상 보고 숙제하고 가. 그럼. 됐어? 자, 두 번째 문장까지 마이너스가 있었지. 어디? 왜곡된 방식으로, 그렇지? 찾았어야 되고, 그럼 플러스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없어. 예시가 나왔다고, 끝까지 마이너스였다고. 빈칸에도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비평의 글이었어. 써나 위에다 비평살 써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찾으면 정확히 무엇이 마이너스인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정확히 무엇이 마이너스인지. 그치? 마이너스에 대한 예시가 끝나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주제가 등장하는 거야. 요약. 다시 예시 끝나는 부분. 예시 끝나는 부분에서, 그치? 하고 싶은 얘기가 등장하는 거야. 자, 요와 비슷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건 대안의 글, 마이너스는 있었는데, 플러스가 나오는 케이스. 마이너스도 있어.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어. 비평의 글이지만 여기는 대안의 글. 그치? 대안의 글 정답률 20%까지 엄청나게 다들 봐봐. 어려워 봤지? 다 틀리는 거야. 1등급도 다 틀리는 거야. 자, 요거 한번 볼게. 응? 자, 프린트 봐봐. 프린트 일단 단어 빨리. 요거. 33번 요거 단어 빨리 한번 체크 한번 해줘.
저 사진 한 장 찍어야 됐더니 나중에 해야 되겠다. 됐어? 모르는 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체크해야 되겠다. 자, 고개 들고 일단 좀 넘겨봐. 넘겨서 여기 찾아봐. 자, 여기도 두 번째 문장까지 갔더니 어디에 가 있더라? 첫 번째 문장에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이야. 월슬리스 박스 그려봐. 월슬리스는 가치 없는 거야. 그래서 보면 발명이나 발견인데 어떤 발명이나 발견 너무 앞에 있는 그것의 시대에 너무 멀리 앞서 있는 발견. 너무나 멀리 앞서 있는 발견. 너무 앞에 있어. 시간. 그것의 시간이 너무 멀리 앞에 있는 발견이나 발명은 뭐해? 가치가 없다지. 그럼 마이너스 나왔지 봐서 가치가 없다는 거. 그럼 뭐 찾아가야 돼? 플러스. 바로 근데 고맙게 바로 봐. 자, 요거 경험펜 쳐주고. 시대가 너무 앞서요. 시간이 너무 앞에 있는, 그치? 발명이나 발견은 가치가 없다는 거고. 자, 근데 플러스 찾아가자. 이상적으로 하면 플러스. 바로 이상적으로.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플러스 나와. 그럼 대안의 글이야. 그러면 얘 답이라는 거야. 플러스 뭐 나왔어? 내용 봐봐. 뭐 했어? 자, 그 혁신은 오픈업, 열다는 거야. 오직 뭐만 열어? 이 혁신이. 자, 알려진 것으로부터 그 다음 발걸음의 단계, 그 다음 단계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리, 너무 앞서 있지 않고 그 다음 단계만 여는 거야. 그 다음 단계만. 그리고 초대 문화가 뭐 하도록? 한 발자국만 껑충 앞으로 가는 거야. 한 발자국만 껑충하는 거. 자, 뭐 너무 앞선 게 아니라 조금 앞선 거지. 한 발자국만 앞선 거, 그치? 그럼 정답은 찾아봐 빨리. 이제 그의 통찰력은 한 발자국 앞선 거야. 몇 번이야? 4번이야. 원스텝. 오직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나 쉬운 문제잖아, 사실은. 정답률이 이게 20% 될 만큼이나 어려운 거냐? 되게 웃기잖아, 그치? 쓰잘데기 없이. 우리가 주제 찾는 거에서 그냥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냥 나온 거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해석하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막 갑자기 우리 맨델지? 유전 법칙 할 때 맨델의, 그치?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 그치?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할만하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도 할만해. 그래서 잘 봐. 뭐 어렵지 않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연습해. 그거 갖고.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봐봐. 대안의 글을 봤단 말이야. 마이너스가 나오고 플러스가 바로 나오고. 근데 이게 이 정도 웃기잖아. 그치? 그 다음 거 봅시다. 이제 구평을 예측해보는 건데 논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그리고 say가 뭐야? say. 말해보자. 예시지? 논증은 어떤 거지? 마이너스 없고 두 번째 문장까지 마이너스 없고 그치? 역접대조도 없는 케이스. say를 보면서 바로 예시야. 주제 찾는 문제가 있다. 자, 빈칸을 잘 봐야 되는데 빈칸을 잘 볼 건데 자, 두 번째 문장까지 딱 봤어. 그랬더니 자, 세 번째 문장이 바로 뭐가 나와?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say는 말해보자. 이거 예시야. 뭐라고? 예시. 그럼 예시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없지? 다시 한번. 예시란 말이야.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 플러스면 100% 얘가 의도 주제야. 예시 앞에. 그치?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고 예시가 나오는 케이스. 그치? 마이너스가 나오고 예시가 나오면 다시 뭐 찾으러 가야 된다 그랬어? 플러스를 찾으러 갔는데 없어. 그러면 얘가 의도야. 얘가 100% 주제라고. 됐니? 그런데 여기 플러스가 있어. 뭐라고? 플러스가 있으면 얘가 주제야. 얘가 의도라고, 얘가. 그러니까 예시 앞에 무조건 주제는 아니지.
자, 플러스는 무조건 예시, 앞에 플러스는 무조건 주제고, 마이너스, 예시 앞에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안 나오면 주제고, 플러스가 나오면 얘가 주제라고. 얘는 주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for example 앞에도 주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여기는 플러스란 말이야. 자, 뭐가 나왔냐 한번 볼게. 자, 여기는 if가 나왔는데, 잘 봐. if 조건이 나왔어. 만일, 봐봐. 만일 그들이 뭐뭐 한다며,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응? 가봅시다. 자, 고객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너의 디자인에. 뭐 하는 동안? 발전을 하고 있는 동안. 잘 봐. 고객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야. 반응할, 너의 디자인에 반응할.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동안. 이 주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이거 플러스 열쇠. 뭐에 대한? 전문적인 성공에 대한 핵심이야.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뭐를 해야 되지? 고객에게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지? 줘야 되는 거지? 너의 디자인에 반응할? 어? 내가 디자인했어. 그리고 반응할 거 없이 그냥 결정해버리면 안 되고 피드백을 받고 뭐 이런 거잖아. 됐어? 마찬가지로. 그치? 자, 마찬가지로 자, 이 관점을 포함시키는 거야. 이 어떤 전망적인 건물의 사용자의 이를 그죠? 사용자들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런 관점을 포함하는 거. 이것이 훨씬 더 귀중하지, 결국에는. 그치? 그러니까 누구를 포함하는 거야? 유저, 의뢰인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포함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그 끝난 거야. 자, 그럼 봐봐. 사람들은 뭐 할 가능성이 있어? 더 만족할 가능성이 있지. 어디에? 새로운 건물과 이 에디션, 추가물에. 그치? 뭐 건물을 추가하는데. 그럼 만족 플러스잖아. 만족하잖아. 그럼 성공하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만일 그들이 누구야? 사람들이지? 어? 더 만족하는 거. 플러스야. 그들은 누구였어? 이 그들. 플러스. 그럼 얘네 들어가는 게 뭐야? 주어가 들어가는 거. 이게 화제라고. 이 푸절이 화제야, 주어. 그럼 그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할 때? 이 사람들이 유저이거나, 의뢰인이거나 유저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유저잖아. 이 사람들을 뭐 할 때? 포함할 때. 그치? 이 디자인 할 때 포함하는 거지. 그럼 정답은? 자, 이거야. 여기는 답이, 봐봐.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게 이거라고. 여기 주어. 그리고 여기 또 주어. 여기 주어. 이렇게. 이 두 가지. 결국 뭐지? 너의 디자인에 반응할 충분한 기회를 의뢰인한테 제공해 주는 거. 또, 자, 의뢰인뿐만 아니라, 그치요? 전망이 있는, 가망성이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축 사용자들을 포함시키는 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거.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포함시키는 거. 정답은? 5번이야?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는 거야? 건물에 대해 각각 서로 공유하는 거야? 관점을? 아니, 그러니까 얘들이 참여하는 거라니까, 포함하는 거. 의뢰인을 포함하고 참여하는 거. 몇 번이야? 고안할 기회, 아니, 얘네들이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할 기회를 받는 거? 얘네들이 고안을 안 하는 거잖아. 참여하는 건 뭐야? 피드백을 받는 거 뭐야? 자문을 구하는 거잖아. 얘네들이 뭐 할 때? 얘네들이 누구냐면 이 데이가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그냥 이 의뢰인이야. 이 사용자야.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문을 받아.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때? 이런 거 어때요? 이렇게 자문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어떤 거야? 정답은 이 자문을 받는 거야. 자문을. 이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여하는 거야. 얘네 의견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면 더 성공할 가능성이 없잖아. 어떤 건물을 지는데 거기를 직장 사용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한테 디자인의 의뢰를 받아보는 게 훨씬 더, 그치? 성공할 가능성이 없잖아. 자, 여기 참여한다는 게 이렇게 표현한 거야. 환원에서, 그치? 자, 그래서 이 say 앞에 논증이었고, 주제 찾는, 빈칸도 주제 찾는 거였지, 결국. 자, 이 푸절의 빈칸이 나오면
이 자체가 화제야, 화제. 주어. 이 주제문의 주어 파트라고 보시면 돼, 주어. 이게 화제라고. 뭐라고? 화제. 그러니까 화제에 대한 범주가, 이거 범주라는 것은, 그치? 서술어야. 이걸 설명하는 거야. 서술 범주. 그치?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파트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구절이 주어 파트였던 거야. 자, 갈게. 오늘은 2개 정도를 해볼 거야. 33번. 자, 구평 예측인데 논증인데 이제 콜론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야. 땡땡 콜론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야. 정답률 어려웠는데 논증 파트. 자, 빈칸 앞에 두 번째 문장까지를 보라 드는데 자, 결국엔 뭐가 뭐야? 둘 다 콜론. 땡땡이 나오고 콜론이 나오고 뭐라고? 콜론이 나오고 그리고 땡땡 나왔잖아. 명사 하나만 나오면 뭐라고? 이건 강조야, 강조. 동격이면서 강조하는 거, 강조. 동격을 얘기하고 또 뭐라고? 동격. 이것도 봐봐. 얘도 명사 하나인데 형용사정법이라고. 투부정사 형용사정법. 여기도 형사, 여기도 형용사정법. 투부정사 형용사정법인 거야. 이 명사를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런 능력이야.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 자, 행동하기 전에 멈춰서 생각하는 능력. 오케이? 그리고 피하는 능력이야. 뭐 굴복하는 거를. 감정적 압박에 굴복하는. 감정에 영향을 받는 거. 감정에 굴복하는 거. 이 succumb 굴복하다 아까 봤지? 감정에 굴복하는 것을 피하는 능력. 그것은 이런 결정적인 사고를 가르친다는 거야. 그것이 뭐야? 교육. 이게 교육이야. 이게 핵심은 교육. 그것의 최상의 상태에서 교육은 가르친다는 거. 단지 지식 그 이상. 즉 교육은 이런 능력을 가르친다는 거야.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멈춰 생각하는 능력. 교육 가르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봐봐. 결국 뭐를 가리키는 거지? 정신적 해방을 가리키는 거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정신적 해방. 정신적 해방. 그게 뭐야? 감정의 압박을 굴복하는 걸 피하는 거. 즉 다른 말로 행동하기 전에 멈춰 생각하는 거. 정신적으로 해방돼서 자유롭게. 누구한테 압박받지 않는 거. 그러나 자, 훨씬 불완벽한 것의 수요도 결국 뭐 한다? 이 자극에 이끌리게 되는 거. 계속해서 반응하는 거. 어떤 즉각적인 반응. 이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죠. 해방. 찾아봐. 자유로워진다. 정신적 해방. 몇 번이야, 해방은? 3번이야. 자유로움. 그러니까 부담으로부터, 짐으로부터, 부담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야. 이게 해방이야, 해방. 이게 리버레이션의 해방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야. 명사를 통해서, 이 콜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야. 됐어? 결국 주제 찾는 문장이 주제인데 위에서 마이너스 없고, 그치? 강조를 통해서 논증이야. 이것도 써놔. 논증이라고 써놔야 돼. 그치? 자, 여기 강조 콜론을 통해서 논증한 거잖아. 그치? 응? 됐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3번 일단 자, 오늘 33번하고 34번 할 거니까 33번을 정리하면 두 번째 문장까지 마이너스가 있었고 근데 끝까지 플러스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비평의 글이었고 이럴 경우 정확히 마이너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정확하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가 마이너스냐고. 그리고 혹시 예시, 마이너스에 대한 예시가 나오면 항상 예시를 요약해 준단 말이야. 예시가 무슨 뜻인지를 요약해 줘. 그래서 끝에서 주제가 등장한다는 거야. 끝에서 주제가 등장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대안의 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지? 그거에 대한 플러스가 나오지? 그럼 플러스가 주제랬지? 빈칸도 요걸 갖고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논증. 논증은 결국 마이너스 없고, 예를 들어. 그지? 그 앞에 두 문장이 주제였고, 그지? 결국 빈칸도 주제. 그걸 갖고 집어넣으면 되었고. 자, 논증인데 콜론을 통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었다. 콜론을. 그지? 이것도 논증이라고, 논증. 됐어? 여기까지.
자, 요거는 빨리빨리 뭐 연습도 하고 단어도 보고 다시 풀어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34번 봅시다.